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묻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오늘은 무조건 떨어지는 지원 동기 불합격 케이스 7 지원 동기 현금 비율 2080 제시고요. 자, 다 입력하세요. 2080입니다. 부제 열심히 기업 분석해서 지원 동기를 작성한 후 이 강의를 보고 잘 쓴 건지 필수로 확인해 보세요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제 학교 후기 중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실질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의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의지할 수 있는 취업 멘토링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면접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한 합격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업계 최고의 회사에도 최종 합격하게 해주고, 그리고 원하는 곳에 합격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은행에도 합격하게 해주고, 그리고 뜬구름이 없는 강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예, 이제 추석 연휴인데 또 여러분들이 성공 취업 그리고 요즘에 좀 문의가 많이 와서 이제 제가 아무리 강의를 많이 올려도 이제 감을 좀 명확하게 이제 대충은 잡는데 명확하게 못 잡는 분들이 조금 문의가 많으셔서 제가 너무 이제 하나하나 대응하기 이제 버퍼가 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분석, 기업 분석, 이제 제 주 컨텐츠에 이제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강의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나를 채용하는 이유라든지 지원 동기 관련된 문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다? 정석처럼 수학의 정석처럼 여기도 비율이 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하는 마지막에 되는 사람, 임원의 내리를 흔드는 사람 되려면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서부터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자, 모두 별표 치세요. 2080. 뭐 치약 이름처럼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20%, 80%인데요. 제가 말하는 임원의 내리를 흔들고 그 인사 담당자의 내리를 흔드는 기업 분석은 20%를 써야 되고요. 지원 동기에서. 그리고 결국 뭐다? 본인 경험을 80% 이상을 써야 되는 거다. 자, 입력하세요. 본인 경험은 몇 프로? 80%다. 근데 그 경험은 뭐다? 회사 입장이나 직무에서 필요한 경험을 써야 된다. 그냥 아무 경험이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자, 모두 따라하세요. 그냥 경험 서술이 아닌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잘할 수 있는지는 지를 오타 죄송합니다. 설득할 수 있는 경험은 대단할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팩트로 설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설득을 한다.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이든 뭐든 경험이 그 여태까지 살면서 인생 경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쌓아온 직무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뭘 한다? 직무 관련 경험은 뭐여야 된다? 팩트여야 되고 수치가 들어가면 더 좋고요. 그런 경험으로 설득을 하는 게 지원 동기의 80%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쓰는 사람들 제가 이제 뒤에서 사례도 보여줄 건데요. 이렇게 대부분 기업에 대한 내용이 80% 들어가서 자소 쓰다 보면은 기업 분석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이 기업을 정말 들어가고 싶고 막 찾아보고 막 해서 사이트 들어가고 구글링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기업에 대해서 전자공시 가서 기업 사업 보고서 보고 하다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한 본질보다 어긋나가서 내가 이 기업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나를 쓴다. 자, 모두 따라하세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는 나를 쓴다. 기업이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다. 기업이 알고 싶은 건 뭐다? 이 지원자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런 경험으로 설득하고 팩트로 연결시켜줘야 된다. 더 중요한 건 현직자를 만나서 더 디테일하게 직무를 파고들고 직무에서 원하는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을 보다 나의 경험으로 팩트로 설득을 하면 되는 거다. 이거는 공식이고 성공 취업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원하는 강의의 흐름 자체가 모든 게 다 이런 걸로 종결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기업 분석에서 20%로 임원의 내리를 흔드는 것까지 파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자기소개서 문화 분석이나 기업 분석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는 드릴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다? 쓰다 보면은 기업에 가고 싶은 나, 기업의 조사를 많이 한 나, 기업 분석을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싶은 걸 자랑하고 싶은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하다 보면 제가 말하는 기업 분석 강의에서도 분명히 그런 강의에서 기업 분석을 많이 이제 회사가 돈 버는 거, 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경영 전략 이런 거를 아무리 사고를 해도 기업에 조사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된다? 기업을 많이 조사한 나만 들어가 있는 자소서가 된다. 중요한 건 뭐다? 나의 경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경험이 80% 이상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80%에 대한 경험은 뭐다? 회사 입장, 직무에서 현재 그 직무에서 뽑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관련된 준비되어 온 경험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다? 80이다. 자, 모두 입력하세요. 80이다. 입력하세요. 2080 20은 기업 분석이고요. 80이 본인 경험이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본인 경험이 몇 프로다? 80이다. 절대 지원 동기에서 내가 지원 동기가 최소한 60, 70%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쓰세요. 80으로 이상 올리세요. 딱 수학처럼 80% 채울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포지션을 경험에 초점을 둬서 몰입해서 써야 된다. 자,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계속 그 본인 경험을 20, 30% 쓰고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 지금 그런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고 정말 실질적인 얘기만 할 거고 뜬구름 잡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와닿게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분석은 뭐냐? 이제 이거는 그 산업의 본질을 꿰뚫고 그 회사의 비즈니스 BM, 비즈니스 모델 알고 있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알고 있고 비안정적이고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의 내용 알고 있고 그 사업의 내용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강화하는 거나 그 사업의 내용을 그 새로 신사업으로 진출하려는 사람으로 직무를 뽑으려는 거를 이해하고 그런 전략을 2, 3년 이내를 내다보고 뭐다 나의 준비되어 온 직무상의 그 강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인재, 그게 제가 말하는 유능한 인재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간단하게 이제 이런 20%가 돼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케이스로 적어놨는데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오픈에 컨설팅해도 여기까지 써줘야 임원의 내리를 흔든다. 그래야지 마지막에 된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다?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 경험이 80% 이상만 지원 동기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합격선에 올라갑니다. 제가 말하는 이 20%는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이 산업에 지원하는 게 아니면 저도 컨설팅을 가이드만 잡아드릴 수 있지 진짜 임원의 내리를 흔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 20%도 중요하지만 80%만 돼도 어느 정도 스펙 있고 나름의 여력이 괜찮은 분들은 80%만 돼도 이 경험의 80%만 들어가도 지원 동기에 무조건 서류 합격이 될 겁니다. 그 이상도 될 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고요. 근데 더 마지막에 확실한 거는 이 20%가 정확하게 그 임원의 내리를 흔들어야 된다. 이 자식 진짜 유능하구나. 얘는 진짜 같이 일을 해봐야 되구나. 결국 임원이 고민하고 있는 그 시장 현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요. 그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기술을 내가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핵심점 실무 요소를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산업, 기업, 공공기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요. 해당 직무에서 회사 경영 전략, 즉 타 경쟁사 대비에 맞게 돈을 벌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작은 거, 세세한 부분으로 대단한 거, 큰 틀에서 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작은 거, 세세하게 내가 그 경영 전략 큰 틀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작은 세 부분이야. 뭐 기업 여신이면 기업 여신, 뭐 제가 말했던 현대모비스에서 이런 특정 기술에 대한 어떤 파트 부분, 이런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서 근데 그게 무엇일수록 좋다? 핵심적 실무 요소면 더 좋은 겁니다. 자, 다시 2번 산업, 기업, 공공기관 분석 후 해당 직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실무적 요소, 결국 그게 뭐다? 타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간파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현대모비스 그 샤시와 뭐 카핑 모듈이었나요? 이거에 대한 뭐다?
그 경쟁사들이 있을 거다. 현대모비스에 이쪽 부분의 경쟁사들이 일본이나 독일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회사들의 그 제품을 보고 그 카피카 샤시 모듈에 중요하게 고객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찾아내고요. 그런 요소도 몇 개 뽑아낸 다음에 이게 진짜 핵심 코어네. 그러면은 진짜로 이 앞에 20%의 내용에 이 카피카 샤시 모듈의 어떤 부분에 내가 직무사인 강점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더 이 카피카 샤시 모듈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기업 분석 20%에. 근데 이거를 알아갔던 나의 과정이 이거를 20%만 써도 앞에 이해한다는 듯이 써도 이미 이 친구는 기업 분석이 된 거고요. 그 기업 안에서 이 제품의 카피카 샤시 모듈이 중요한 거를 이해하고 있고 그 카피카 샤시 모듈에 대해서 강화돼야 되는 점, 강점을 자기 직무랑 연결시켰을 때 기업 분석이 20%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임원의 내리를 흔드는 거고요. 그 임원이 경영 전략이나 인사팀과의 회의에서 이 인력을 뽑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임원이나 회장이나 사장이. 그런 것까지 써줘야 이 친구가 유능한 거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팀장급에서 1차 면접에서 뭐다? 이 친구를 무조건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2차 면접까지 올릴 거다. 그러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서류 검토가 다 끝났고요. 임원도 유심히 이 친구를 보고 면접에서 2차 면접에서 질문을 할 거다. 그게 일반적인 채용의 뒷배경이다. 그런 것까지 꿰뚫어보고 해야 됩니다. 뭐 면접 제 요즘에 뭐 다른 취업 면접 강의 봤는데 뭐 면접 뭐 최종 면접에서 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유능해야 되고 내가 정확하게 그 산업이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을 어떤 부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내가 현재 상황에서 현직자를 만나든 뭘 하든 간에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앞에 뭐를 써야 된다. 이 기업 분석에 20%를 채워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성공 취업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예. 아까 했죠. 자, 3번. 산업, 기업, 공공기관 현재 상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한 후 경험으로 설득한다. 예. 예. 제 강의를 여태까지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강의를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합격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케이스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떨어지는 자석 케이스 1입니다. 기업 내용 100%형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썼던 현대위아 자소서인데요. 여러분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최근 자동차 부품 시장은 현대, 위아, 만도, 한라, 공조의 핵심 3명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인사 담당자랑 임원이 알고 싶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써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도 볼까요? 1차 벤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순수한 국내 자복으로 선정한 유일한 회사는 현대위아뿐이라는 점입니다. 현대위아에 대한 뭔가요? 기업 자소서입니다. 기업의 내용은 절대 채용 담당자나 임원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알고 싶지 현대위아의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국외 시장에서 38위를 한 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 뜨끔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는데 이것도 약간 수박 걸작기식으로 조사해서 이런 내용을 쓰면은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겠지 하고 쓰지만 기업에서는 얘가 똑같은 얘기 하네라고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다 유능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경험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어떤 친구인지도 모르고 그 경험으로 설득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설득이 안 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다 광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현대 위아의 발전과서 무궁무진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궁무진 하는 걸 베이스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큰 세계적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로 기업 내용을 표시할 건데요. 이거는 100%보다 기업 내용을 100%만 쓴 거다. 이 지원 동기랑 포부에 뭐가 안 들어가 있다? 나의 경험이 안 들어가 있다. 제가 말하는 2080에서 보다 100입니다. 100. 100대 0입니다. 그럼 당연히 뭔가요? 서류 탈락이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미 제출한 거에서 이렇게 썼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쓰고 있어도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하거나 이제 나름 컨설팅을 해줘도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을 하는 단계별로 봤을 때 보다 기업을 조사한 내가 많이 들어가 있다. 기업을 조사해서 나 많이 조사했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은 내가 많이 들어가져 있다. 이게 제가 2013년도 하반기 때 대기업 50개 막 떨어졌을 때 썼던 초창기 자소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요. 다시 쓰세요. 다시 쓰세요. 예, 좀 자극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쓰세요. 붙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붙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다음. 네, 떨어진 자소 케이스 2. 흥미, 적성, 소통형. 네. 여기 이제 기업 내용이나 본인 경험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은행이 채용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결국 채용해야 되는 이유도 지원 동기나 똑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에서도 결국 뭐냐? 그럼 날 채용해야 되는 이유는 내 직무상의 경험으로 본인 경험으로 팩트 위주로 설득을 해야 된다. 수치가 들어가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나요? 볼까요? 인턴 경험으로 금융 IT 업무가 적성에 맞음을 알게 됐다. 뭐 적성 검사 보는 거 아니죠? 지원에서 강력하게 나는 이런 거를 학습하고 알고 있으니 나의 이런 경험과 이런 준비해온 역량으로 내가 날 뽑아야 될 이유로 팩트 위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 금융 IT에서 인턴 경험 한 거 가지고 적성에 맞다. 적성에 맞으면 알게 된 지원자다. 설득력이 있나요? 뽑아야 될 이유가 맞나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좋아하는 만약에 여성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여성분한테 나는 내 취미나 취미 좀 그런가요? 내 적성이나 내 성격을 이런 거는 맞죠.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그래서 널 좋아해. 말이 되나요? 음. 내가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내 성격과 내 적성과 내 사람 만난 스타일 보니까 난 그래서 널 좋아해. 아니죠. 음, 아니죠. 나는 너의 어떤 부분이 좋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더 있게 행복하고 너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더 많이 삶을 꾸려 나가고 싶어.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성에 맞음을 알게 된 지원자는 정말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지원 동기 중에 하나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 적성 얘기는 절대 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 받으면서 뭐다 흥미를 느끼겠다. 흥미를 갖게 된 나는 그 기업에서 절대 관심이 없고요. 흥미보다는 뭐다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이유를 팩트 위주로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팩트 위주로 설득을 한다. 뭘로? 나의 경험으로. 근데 내 경험보다 난 단순 흥미를 느끼니까 날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뭐다? 매력이 없다. 자, 매력이 없고 적극적인 설득의 요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최대한 빼줘야 되는 거고요. 또 적성 얘기했죠. 이 인사 담당자나 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이 이 그냥 이 사람 얘가 우리 산업이나 일에 갑자기 적성을 갖게 됐네. 얘 같이 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나요? 빼주세요. 자, 그리고 소통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초창기 때 사료를 쓰면서 나를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어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그리고 소통은 어, 일 잘하는 소통을 좋아하는 겁니다. 일 잘하는 소통은 뭔지 아세요? 직무나 이론에 대해서 전공 지식에 대해서 기술적인 거에 정확하게 이론을 알고 있는 지원자,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가 들어가서 업무적 소통도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소통 얘기해봤자 결국에는 내가 정확하게 그 직무의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 그 직무에서 핵심 요소가 되는 이런 것까지 전공 관련돼서 어, 기본적인 거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기 때문에 나는 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다가 어떻게 보면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해본 거 가지고 소통을 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소통은 면접에서 확인을 한다. 그래서 굳이 채용해야 될 이유에서 나의 소통 능력을 표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통은 무조건 빼시고요. 소통보다는 내가 전공 지식을 이렇게 기본적인 역량을 쌓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업무적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만 짧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밝음과 적극성 표현형. 자, 이거는 이제 제전에 그 채용하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이유는 뭐냐. 이거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게 지원 동기 맞나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케이스에 지원 동기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문항도 같이 넣었습니다. 케이스로.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에서 나는 잘 웃고요. 대부분 이제 은행 지원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은행이나 뭐 승무원이나 뭐 이런 고객 응대하는 뭐 CS 업무에 지원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하수들이 나는 겁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과 적극적인 행동력. 이게 실체가 있나요? 이런 거는 같이 일을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펙을 제외하고 기아차가 당신 채용하기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 여기서 보면은 어학 점수나 자격증, 활동, 학교 이런 거를 제외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어, 기술입니다. 기술. 여기서 쓰라는 내용은 사실 기술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채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거나 지원 동기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여기서 뜨끔하실 텐데요. 웃는 얼굴로 인사. 결국 긍정적이고 밝고요. 나는 적극적이다. 이런 거는 같이 일을 해봐야지 한다. 다 따라하세요. 같이 일을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실체가 없는 이런 거에 설득당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는 뭐다? 내가 준비해온 과정 가지고 채용에 대한 이유를 팩트 위주로 설득을 하는 것이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나의 어떤 강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실제적인 내용을 써줘야 된다. 지금 여기서는 학교 학점, 전공 활동 자격증, 어학 점수를 제외한다고 했으면은 이게 지금 기아 자동차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동차의 어떤 특정 기술, 경쟁사에서 지금 핵심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쟁사랑 경쟁하고 있는 핵심 자동차 기술 가지고 그런 기술에 대해서 나의 어떤 뎁스 있게 노력해온 과정,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과정들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경쟁사랑 차별화되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의 직무상의 간단하게 직무 경험들을 팩트 위주로 설명하면 되는 거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 자소서에서 대부분 뭘 어필한다 이런 내용에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과 적극적인 행동력으로 어필을 하려고 한다. 저도 학창 시절 주변 친구들한테 왜 웃어? 무슨 좋은 일 있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자소 썼습니다. 지금 내용 보면 되게 웃긴데요. 네, 저뭐 기저귀 용본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데 웃을 정도로 이건 제가 실제적으로 어머니한테 들은 내용인데 그냥 이런 걸로라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나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 마음 공감해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력 적극적인 행동력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내가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결국 완벽한 기능을 구현했다라는 거를 썼지만 이런 내용들로 어필을 절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매력이 없는 자소서가 되고요. 결국 임원의 뇌를 흔드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 잘 웃는 얼굴과 적극적인 행동력이 해당 임원의 뇌를 흔들 만한 내용처럼 보여지시나요? 충분히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도한 기업 칭찬 형, 예, 많이 꼬였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이 뭐다? 거의 뭐 60% 정도 들어가져 있는데, 자, 지금 계속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 보는데 지금 본인 경험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태까지 중요한 거는 지금 경험 베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례들을. 자, 이 내용도 결국 본인 경험이 없다. 본인 경험보다 실무자로서 설득, 그 실무 역량으로 설득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실무자 개발자 중간에서 업무 조율한 경험이 있다. 예, 경청으로 꼼꼼히 정리한 상대방이 확실히 전달했다.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합의점 찾았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조율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고요. 이거 가지고 어, 나의 어떤 IT적인 역량이나 준비해온 자격증이나 이런 역량 뒤에 이제 합격 자소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설득적인 내용이 없고 뭐만 있다? 어, 이런 설득력이 없는 난 소통력을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역량 이런 걸로 지금 아마 어필하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서 다들 뜨끔해 하실 거예요. 지금 뜨끔하라고 이 강의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다시 쓰라고 이 강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뜨끔하시면 어 제가 뒤에서 말한 합격 예시 그런 걸로 이제 써야겠다라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과도한 칭찬형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쓸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예, 캡티브 시장 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선도한. 이거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 회사를 이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베스트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한국투자증권 실제적으로 캡티브 시장이 없거든요. 뭐 하이투자증권이나 뭐 이제 제조업 끼고 있는 이런 뭐 삼성증권이나 뭐 이제 이런 데보다 뭐 자발적으로 실력만으로 이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거 정확히 이해했지만 인재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 펼치세요. 여러분들 지금 뜨끔하시 인재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는 어디든지 다 인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무조건 빼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계속 말하는 거는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이 80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다? 기업 내용만 불필요한 기업 내용만 60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2020년 아시아 최고의 투자은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다. 당연히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별로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 실크로드는 있어 보이는 막 그냥 써본 거고요. 그리고 브릿지 소통 능력은 설득력이 없는 능력인 겁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제 소통 아까 빼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뜨끔하시면 뭐 해야 된다? 다 지우고 다시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케이스 5번 간접 경영험. 자, 이거 소통력 계속 나오니까 계속 떨어진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반복되죠? 여러분들 지금 소통 능력 개 쓰고 있나요? 적극성하고 소통 능력 써서 이 지원 동계 쓰고 있다고 하면은 다시 쓰세요. 다시. 지금 계속 지금 제 공감하려고 지금 이 케이스 지금 뽑아가지고 이 강의 컨텐츠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 때 50개 다 떨어졌던 자소서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면은 합격률이 낮을 거고요. 최종 합격을 보장 못 해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합격은 될 수 있다. 확률적으로 스펙이 좋고 어느 정도 그런 기본적인 그 기준만 맞으면 이런 자소서 써서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펙이 안 좋아서 합격이 안 됐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 써도 운 좋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합니다. 절대 최종은 안 될 겁니다. 왜냐? 면접에서 아마 탈탈탈 털릴 겁니다. 자, 다시 간접 경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서류를 여기가 이제 이랜드거든요. 이랜드 이제 IT 쪽인데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간접적이나마 유통산업의 치열함과 다양한 시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간접적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물류회사에서 IT를 하기 위해서 물류를 시스템을 조사해서 알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지 지원하기 전에. 근데 공채 때 바쁘고 이끌리다 보면 거기까지 조사를 못 하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지. 그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치열함과 다양한 시장이 있음을 알게 된 거는 그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접적으로 알게 돼서 나는 획기적 유튜브 프로젝트 기획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나는 이제 이걸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통 프로세스 기획하는 거에 결국 IT 기획하는 거를 직무적으로 뭘 필요하고 그걸 관련해서 준비를 해온 내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관심을 가지게 된 나는 그 사람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구체화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런 IT 기회에 대한 열망으로 이랜드의 지원을 결심하게 됐다. 이거는
나의 열망이고 나의 결심인 것뿐이지 그들이 알고 싶은 열망이나 결심하게 된 내용은 절대로 알고 싶지가 않다. 그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 직무를 IT 기획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무적인 팩트가 들어가면 되는 거다. 그런 팩트가 들어가야 그런 경험 베이스 그 경험 직무 경험 베이스 바탕으로 채점을 매길 수가 있는 거다. 지원 동기는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면 안 되고 직접 경험으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써야 된다. 네. 여러분 쉴 새 없이 달려오고 있는데요. 제 강의는 어, 제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자, 좀 중간에 쉬었다가 중지했다가 다시 좀 쉬었다가 들으세요. 지금 아마 정신이 없을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 저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 경험. 여러분들 지금 경험을 넣고 있냐? 기업 분석하다가 기업을 조사해서 기업을 많이 알게 된 나만 적고 있는 거 아니냐? 기업 자소서다. 기업이 알고 싶은 거는 기업에 대한 기업 자소서가 아니고요. 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20% 앞에 20% 내용 들어가고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직무에서 준비를 해온 이력이 들어간 80%의 경험이 들어간 자소서를 중요하게 보는 거다. 그런 걸 보고 싶은데 나는 너의 어떤 경험이나 너의 기업 자소서가 아닌 너의 자기소개서, 자기 경험 속에서가 보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기업의 내용만 쓰고 있냐? 지금 취업 준비생 8, 90%가 다 그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걸러내기가 아주 쉬워. 던져버리기가 쉬워. 그래도 우리가 너 건 한번 읽어볼 텐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쓰면 진짜 안 읽을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 너의 경험이나 역량 베이스로 많이 써라. 어떻게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듯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뜬구름 잡는 형은 뭐다? 자, BC 카드인데요. 제가 지금 BC 카드 강의 올린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완전히 차별화된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이 완전 다르죠. 자, 국내 IT 시장과 성장을 같이 해온 히스토리아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말할 건데요. BC 콕콕 353 프로젝트. 뭐 입사 후 3달 이내 50번의 IT 업무 대응 경우로 3일을 단축한 배치금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학교 자소 뺏긴 겁니다. 뜬구름 잡고 있고요. 결국에는 국내 IC 시장과 성장 같이 해온 히스토리. 어떤 히스토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히스토리에서 핵심 히스토리. 성장을 같이 하게끔 만든 핵심 히스토리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뜬구름 잡지 않게. 그리고 어떤 기술력으로 어떤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가 첫 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럴 거면. 자, 그리고 아니면 이 BC카드 앱이나 현재 이 시장 상황에서 이 새로운 다른 경쟁 카드사들이 이길 수 있고 새로운 신규 고객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이 앞에 이 정도 쓰고 나머지를 IT적인 경험으로 팩트로 써야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IT적인 경험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내용들을 쓰고 있다. 글자 수가 아깝다. 글자 수가 지금 이런 거 다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프로젝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죠. 예. 이거는 그리고 BC 카드는 아직 비자 마스터 같은 국제 상품 카드와 글로벌 경제에서 열세입니다. 예, 이런 현황을 써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이 열쇠인 게 아니라 이 열쇠인 거를 어떻게 나의 직무상의 강점이나 이 현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내가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부분에서라도 내가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뭔가 경쟁사들하고 지금 뭔가 더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고 글로벌 진출도 이런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런 제안을 고민해보고 그런 거 제안해보고 나름의 근거를 만들고 내 경험 베이스로 이 80%로 본인 경험 80% 채워내는 거다. 그래야 합격이 되는 거다. 언제까지? 2차 최종 면접까지. 자,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합격 자소서 K7입니다. 합격 자소 틀 참고용. 제가 이제 예전에 하도 떨어지니까 이 3, 4, 5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붙었던 게 있어서 3년 이내 4번의 개발 참여 경우로 이 3, 4, 5 이거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썼거든요. 근데 나름의 여기서는 뭐 이제 이런 본인 경험을 이 정도는 썼었어요. 근데 결국엔 뭐다? 합격 틀
이미 다른 사람이 썼던 거를 뭐 말도 안 되는 것. 이 기업에 대해서 이 GS건설인데요. GS건설에서 IT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IT에서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그 IT가 실제 거기 이제 설계나 건설회사에서 IT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듯이 썼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져 있고 어, 본인 경험은 이 정도만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뭐다 떨어지는 거다. 이런 틀도 참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내가 쓰는 거이다. 다른 사람들이 쓴 거의 틀을 참고는 제가 쓴 거의 베이스대로는 참조하되 그래도 앞에 첫 두 줄 같은 경우는 나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임원의 내리를 흔들 수 있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까지 케이스 잘 따라오셨고요. 지금 힘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게 그래도 와닿지만 그래도 앞에 20%뭘 써야 되지?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학교 케이스는 제가 학생 때 쓴 거예요. 학생 때.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디테일하고 정교해야 되고 임원의 내리를 흔드는 걸 지금 제가 기업 분석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제가 학생 때 취업 준비됐던 거를 뛰어넘어서 그 앞에 20%로 해서 압축해서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쓸 수 있는 지원 동기를 썼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따라오셨으면 하고요. 자, 다시 학교 케이스 보겠습니다. 네, 이제 물 한 모금 먹을게요. 지금 잘 따라오셨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열변을 토했더니 지금 목소리가 자, 합격 자소서 케이스 1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보다 경험으로 설득한다. 이제 이건 미래에셋 증권 합격 자소서인데요. 그때 당시 이거는 지금 제 기준에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잘 썼던 자소서라서 가져왔습니다. 300자인데 여러분들 300자는 스펙 많이 보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스펙 많이 안 봤습니다. 제 스펙이 말을 해주고요. 이때 서류가 됐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오히려 300자면 읽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퇴직연금 1위는 고유 명사 이게 그때 당시에 미래에셋 기업 분석을 막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증권사 여러 증권사 대비 이 미래에셋은 퇴직연금 사업에 한 발 앞서 진출해가지고 그에 대해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나름의 정확하게 차별화된 점을 꿰뚫어 봤고요. 그리고 이런 실력만으로 어깨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해줬습니다. 예, 기업의 내용인데 보다 조금 필요한 내용이다. 뭔가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내용을 써도 된다. 그런 정도의 그런 내용은 써도 됩니다. 나름 조사를 해서 이전과 그리고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 조사를 했네 정도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 써도 되고요. 내가 그 퇴직연금 강좌의 위치를 현재 잘하고 있는 그 강력한 부분을 내가 굳건히 하는데 나의 현대 HS 인턴 어,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런 인턴 경험으로 뭐다 설득을 했다. 그 이유는 내 경험입니다. 이 경험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턴 시절 퇴직연금 장기보험 뭐 이런 걸 했고 적극적인 태도 어, 배치 프로그램 작업을 해봤다. 아마 이 채점자가 이런 걸 펼치면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게 현업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밑거름이 될 거고 그리고 뭐 발빠른 아이템 지원으로 미래에서 퇴직연금 1위 하겠습니다. 앞에랑 연결을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엄청 잘 쓴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퇴직연금을 정확하게 다른 증권사랑 차별화되게 이 미래에셋 증권만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써서 나름 합격했던 자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는 아니고요. 어쨌든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이런 경험으로 설득을 했다. 비율이 뭐죠? 뭐 3대 7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대 8에서 3대 7 정도만 돼도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기업 현황 및 이슈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뭘 했다? 직무 경험으로 설득을 했다. 자, 그때 당시에 예, 지금 2대 8 나오죠 지금. 최근 농협은행 IT 이슈는 보안 역량 강합니다. 그때 뭐 보안 사고 터져가지고 나름 이제 이렇게 접근해 본 거고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농협은행 보안 인력을 증강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H농협은행에 저희 보안신문명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에서의 컨설팅을 하자면 이런 현황 대비 그리고 이런 보안 강화의 그 기저에는 이 보안이 결국에는 뭐다? 이 농협은행의 뭐다? 그 고객들의 신뢰를 높여줘서 그 고객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예금 이 시스템에 대한 이제 보안성이 높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정보 이제 보안이 잘 된다는 거고요. 그런 개인정보 보안이 보다 고객들한테 신뢰를 주고요. 고객들은 결국 농협은행에 대한 IT 시스템, 앱이든 이제 전산 시스템을 신뢰하게 되고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 많이 이용할수록 보다 은행에서의 대출 나갈 수 있는 여신의 총알, 예수금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농협은행이 기업 여신에 대한 그 자산 그 레버리지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뭐 레버리지라는 표현이 뭐였는데 여신 총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한다는 듯이 결국 이 보안 역량 강화가 고객을 확보해 주고요. 고객 확보를 해서 이게 예수금 고객이 많아지면 은행의 주 영업의 총알 영업의 그 안전 자산이 되는 이 예수금 이제 부채지만 이제 은행 입장에서 부채지만 이 예수금으로 바탕으로 뭐다 여신을 할 수 있게까지 하는데 이 결국 보안 역량 강화가 이 여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여신이 나간다는 결국 은행 측면에서는 자산이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결국 보안 역량 강화가 뭔가요? 본질은 고객 확보하게 되고 예수금 늘려줘서 여신 많이 나가게 해서 보다 결국 자산을 늘리게끔 하는 거다. 그리고 어떤 보안 역량 강화가 뭐 지문 인식에 대한 보안 역량 강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 핵심 코어 기술에 대한 보안. 그런 보안도 여러 가지 보안이 있거든요. 뭐 물리적 보안이 있을 수 있고 뭐 논리적 보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보안 관리 비법을 알고 있으면 그런 핵심 뭐 물리적 보안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그거에 이슈가 됐던 게 그런 부분이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현재 비대면 채널에 있는 그 현황에서 이런 보안을 강화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런 그런 이제 논리적 보안 역량 강화 뭐 이런 부분이 논리적 보안 하여튼 이런 역량 강화가 뭐다? 결국 농협은행의 여신 자산을 늘려줄 거다. 자산 능력을 증대해주나 해줘서 수익 증대로 이어질 거다.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 앞에 20%에. 지금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현재 기준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 농협은행 제 기업은행 자소서 문항 분석한 거 보시면은 농협은행은 좀 있으면 만들 거거든요. 결국 거기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농협은행이 이해하고 이 IT 보안 역량에서 아니면 은행원은 은행원이에요. 영업한 사람은 영업이고요. 결국 리스크 관리 쪽이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이런 역량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이 20%가 이 앞에 내용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80%는 뭐다? 경험으로 설득한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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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 어떤 경험? 이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 이 경험들은 제 지원 동기 떨어졌던 지원 동기 강의도 나왔지만 그렇게 큰 대단한 경험 아니다. 별것도 아닌 경험인데 엄청나게 보다 극대화시켰다. 그래서 이런 극대화시킨 걸로 설득을 시키는 거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경험으로 설득을 했다. 여러분들도 이 앞에 20으로 지금 이런 것까지 접근해야 되고요. 이렇게 경험으로 설득을 해라. 자, 마지막입니다. 잘 따라오셨고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제 이건 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제 좋은 사례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 관련 경험으로 설득을 한다. 예, 으로 설득을 한다. 자, 기업 내용이 짧죠. 그리고 본인 경험이 많다. 이 비율을 보셨나요? 이게 제가 말한 2080 비율입니다. 내가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할수록
이 앞에 내용이 짧아지고요. 제가 말하는 2080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공 취업에 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지원 동기에서의 2080을 지키는 사람, 2080이 이제 2대 8이죠. 3대 7, 그리고 4대 6, 5대 5, 6대 4, 7대 3. 여러분들 지금 2단계 있을 거거든요, 거의. 근데 여기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가 정확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걸 명확하게 말하는 단계, 이게 2080 단계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것도 제가 학생 때 쓴 거라서,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신속한 대응 능력이 맞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더 디테일하게 현지자를 만나고 하다 보면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신속한 대응 능력이 아니라 어떤 기술에, 어떤 IT 기술 역량에 어떤 부분까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그 역량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지원하는 회사마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전산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공대면 공대 그 기술 부분이든 뭐 영업 부분이든 뭐 유통회사든 백화점 뭐이든 뭐 편의점이든 뭐 기름 회사든 다 똑같은 겁니다. 자동차 회사든 제조 회사든 그 해당 직무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능력을 꿰뚫고 있으면 뭐이 정도 내용을 써도 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아까처럼 그 산업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서 이 보안 역량 강화가 결국 자산 증식까지 간다는 거를 이해한다는 듯이, 이 앞의 내용도 그 직무 내용이든 그런 내용이 뭐다? 이 20%로 만들어 갔을 때 성공 취업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를 뭐다? 경험, 팩트 위주의 경험으로 설득을 한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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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적극적인 교육 태도 경험입니다. 이런 포맷, 그러니까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포맷에서 나의 경험이나 팩트를 주도적으로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나의 역량들이 뭔가 내가 그때 당시 사실 그냥 한 것들이거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 것들인데, 그래도 나는 주도적으로 목적성 있게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찾아서 이런 것도 찾아서 주도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으니 날 뽑아주세요라고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제 하반기 취업되는 비법 강의 보시면 그렇게 생활만 했었어도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지금 보완이 되거든요. 기업에서 엄청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경험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지원자가 직무상으로 이 정도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관심 가지고 해왔구나. 그냥 동아리 활동에도 내가 금융회사 가고 금융 동아리 했고요. 뭐 금융 경제 시사서 했고요. 뭐 이런 것도 금융 경제 시사에서 이런 발표 주제를 몇 개 열 거야. 맨날 20개 했고요. 아니면 뭐 인턴하면서 거기서 뭐 금융 관련된 뭐 보고서, 뭐 이제 뭐 시장 동향, 이런 보고서를 뭐 하루에 맨날 10개씩 받고요. 이렇게 내 준비해온 과정, 이런 배우고 이것도 스택이 되는 겁니다. 아니 매일 경제신문을 맨날 읽고 있고요. 그게 한 읽어서 100일 정도 계속 꾸준히 읽고 있다. 그래서 관심 생겨서 이제 매경 테스트도 시험 봤고요. 그래서 이 정도 점수까지 좀 땄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금융회사 들어가야 되니까 회계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았고, 뭐 민사법 같은 것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고 하길래 민사법 관련된 책도 꾸준히 보고 있다. 지금 10회독 정도 그냥 보고 한 2회독 정도 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민상법에서 보니까 뭐 금융회사의 뭐 법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더라. 뭐 이런 식의 자소 쓰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얘기 있는 거 아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다?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2080. 20은 기업 내용이고요. 본인 경험이 80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전에 뭐 북치기 박치기 뭐 해가지고 뭐 그 있었잖아요. 결국 거기서 말하는 건 어, 어, 뭐죠 이거, 하여튼 뭐 그거 잘하려면 뭐 북치기 박치기 이것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소 지원하고 잘 쓸 거면 2080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2080 앞에 기업의 내용 20이고요. 본인 경험 80입니다. 예, 이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입 아픕니다. 자, 다음 편은요. 이제 붙을 확률이 높은 합격 지원 동기 진화 단계 편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합격을 하게 된 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합격 편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제가 실제 회사를 지원해보고 지원 동기를 작성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취업은 뭐 IT든 공대든
일반 영업이든 다 똑같습니다. 지금 경험으로 팩트 위주로 설득해줘야 되는데 그 산업과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그게 어디까지 연관되고 그게 이번에 내리를 흔드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문할 거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부터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어, 네이버 유튜브에서 유튜브 프로 치시면요. 이제 네이버 TV도 나오고 유튜브 나오니까 이제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플러스에서 이제 폴로 1, 2, 3 입력해서 예, 여기서 입력하면은 친구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 강의 리스트입니다. 취업 빨리 되실 거면 보세요. 예, 많이 지금 성공 사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구독은 목표 기업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